가능한 경우 소유권 됩니다. 영유물권 됩니다.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분묘기지권 다 영유물권이죠. 됩니다. 자기 소유 됩니다. 성명 불상자도 됩니다.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 됩니다. 등기부는 안 돼요. 국유 일반재산 됩니다. 자, 안 되는 놈 저당권 안 됩니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국유 행정재산 안 됩니다. 행정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집합건물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분할 안 돼요. 취득시효 안 돼요. 한 놈한테 소유권 안 몰아줍니다. 자, 법률 규정 점유 취득시 완성을 위한 등기청구권 이거 일반 채권 양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없이 바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얘는 법률 규정 동의 없어도 돼요. 일반 채권 양도하고 똑같습니다. 외워야 돼요. 시효이익 포기 상대방 있죠?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야 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수제 이거 분쟁은 원만한 해결 포기 아닙니다. 하지만 소재기후 상대방 소유 인정 소취하 느낌이 왔어. 포기지. 자 2차 취득시효네요. 병 앞으로 등기 박힌 시점을 기준점으로 다시 20년 2차 취득시효. 자 매매로 소유권 등기 병이 박았죠. 내 채무자는 갑, 얘는 병, 채무자 아닌 제3자 들이댈 수 없다. 시환송 후. 그 다음 가등기 박았던 놈이 시환송 후 본등기 박았죠. 마찬가지 들이댈 수 없습니다. 시환성 당시 수탁자였는데 신탁자가 맹신탁 해지하고 제 앞으로 복귀시켜줘. 신탁자 들이댈 수 없습니다. 시환송 후 담보대출 저당권 일으켰죠. 마찬가지 후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등기 박으면 저당권이 박혀있는 소유권 취득 대신 돈 갚아줬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등기부 소유자로 등기합니다. 점유합니다. 10년 동안 소유의사표현 공연의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 완성. 자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두 놈 생겨요. 중복 등기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점유 승계, 등기 승계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점유 기간도 합산하고 등기 기간도 암놈 등기까지 합산하면 됩니다. 10년 채우면 돼요.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시멘트. 자, 시멘트를 공급받은 을이 제3자 건물 공사에 사용했죠. 시멘트는 건물에 붙었구나. 부합. 악이라도 부합. 자, 갑은 시멘트 소유권 상실했죠. 병한테 찾아오죠. 내 시멘트야. 시멘트값 내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병이 저 사실에 대해서 선이 몰랐고 잘못도 없다면 선이 무과실한테는 나는 들이댈 수 없죠. 관리특약 승계됩니다. 특정 승계인에게. 하지만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이 말이 뜨는 순간 안 되겠네.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갑이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권은 안 돼. 을 지분에 관한 무효등기를 갑이 나서 안 돼. 그래서 옆에 놈 지분 나온 순간 안 돼.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놈이라도 반대했는데도 올렸다? 철거당합니다. 철거. 과반수로도 안 됩니다. 담보 책임 있을 거고 분할. 공유지분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후 분할됩니다. 자,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이 파트로 저당권은 집중되지 않는다. 다 들어갑니다. 가불병에 다 들어가요. 집중되지 않는다. 합유 사업해야겠죠. 조합재산. 합유지분 사업해야 되니까 함부로 딴 놈 못 드립니다.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동의 처분의 자유가 없다. 딴 놈 죽었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저 자리로 상속인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분할의 자유가 없어요. 다 사업해야 되니까. 사업. 자, 하지만 공유하고 똑같죠. 합의물 처분하려면 당연히 직관이니까 전원동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지분이 있으니까. 자, 조합재산 합의물 양도 종료하겠죠. 총유 법인 아닌 사단 정중교회재산 지분 없어요. 지분이 없어. 따라서 총유물 보존행위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원칙대로 사원 총회결의. 보존행위도 사원 총회결의. 지분이 없어서 그래. 지분이. 자, 지상권 건물 양도면 종놈인 지상권 함께 양도된 걸로 본다. 수반성.
자, 부정성이 작동하겠죠.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 정된 권리니까. 하지만 부정성의 완화 또는 예외. 지상권만 종로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은 정된 권리지만 지상권만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일치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지료 연체 2년 연체하면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혹시나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갑한테 1년, 병한테 1년 걸쳤죠. 토지 양수인한테 2년 요건 갖춰야 돼요. 따라서 양수인한테 2년 연체가 되지 않았다면 안 돼. 소멸 청구할 수 없어요. 합해서 2년 됐어. 같은 말을 하겠어. 지한테 2년 안 됐으니까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자, 담보 목적 지상권. 저당권자가 지상권 받습니다. 외방리 사용도 안 할 거면서 건물을 올리는 걸 금지. 건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 담보 목적 지상권. 따라서 저당권을 위해 존재하니까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종.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종로면 지상권도 소멸. 건물 올라가는 거 막아야 돼. 누군가 올렸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불법 점유자한테 돈 내놔. 이건 안 돼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 지가 사용 안 하니까. 사용 안 하니까 갑이 사용하든 엄한 놈이 사용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 공중 지하만 사용하죠. 그래서 광고탑, 공작물, 지하상가, 건물, 수목 소유는 안 돼요. 공중하고 지하에 나무는 못 심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동일하다가 매매 강제 경매 같은 적법한 처분으로 달라집니다. 철거 특약 없애야 되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 법이 줍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저당권 법정지상권. 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겠죠. 이 건물을 위해 지상권이 태어나니까 이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 다 보호됩니다.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처분 당시 시점 기준으로 각각 동일해야 돼요. 소유권 넘길 때 매매, 경매는 압류 당시, 처분 당시, 압류 당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 시점 기준으로 각각 동일하면 됩니다. 자, 성립하지 않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게 훨씬 많죠.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양수한 놈이 토지만 등기했어. 느껴야 돼. 토지만 등기했지 너는 건물은 미등기구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구나. 동일성 탈락.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인이 한 놈이 등기를 안 했어. 매도인 승낙받아 건물 신축했대요. 그 후 해제됐대요. 자, 토지 매수인 등기 안 했어. 그런데 건물 올렸어. 토지는 소유자 아니고 건물은 신축자 소유. 언밸런스예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해제로 잡아도 된다. 둘 중 범죄적 두 개 나와요. 똑같아. 너 건물 등기 안 했구나. 너 토지 등기 안 했구나. 소유권 취득 못 했겠구나. 언밸런스구나. 언밸런스. 성립하지 않는다. 자, 원인무효로 달라지죠. 적법한 처분이 아니야. 성립하지 않아요. 원인무효 두 개. 토지 매매 계약 해제, 맹신 다 해지 다 무효죠. 해제 효과 해지는 다 무효. 성립하지 않죠. 자, 환매 특약 부분 매수인이 건물 올리면 안 되지. 철거됩니다. 성립하지 않죠. 건물만 매수한 자가 토지에 임대차 계약 체결. 자, 너는 임차권이 있구나. 지상권 안 줘. 너 지상권 포기한 거야. 토지 공제한 사람이 집은 과반수 동의 얻어 건물 신축. 나대지 건물 신축인데 과반수만 얻었어? 전원 동의가 없구나. 철거니까 지상권 주지 않겠죠. 공유소유적 공유. 지 땅이 올렸는지 옆집 땅이 올렸는지 빨리 확인해. 우리 시험은 옆집 땅이 올려요. 지 땅 아닌 부분에 건물 올렸어. 너는 왜 그랬니? 네 땅이 올려야지. 철거. 성립하지 않죠. 이해된 거야. 제 말이 들리면. 성립하는 경우 공유토지 분할로 달라져요. 협의가 됐으니까 밑으로 들어가게 했겠지. 협의가 됐겠지. 철거 안 되죠. 철거 안 되니까 30년째 지상권 태어나야지. 건물 공유자들을 을병을 위해서 철거 안 시킵니다. 밑에 놈 갑이 잘못했으니까. 건물 공유자들을 위해 태어납니다. 이렇게. 건물 공유 나오면 건물 공유자들을 위해 태어난다. 지상권. 그 다음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죠. 아니 새로 올린 건물을 바로 부셔버리면 안 되겠지. 성립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 병의 지위.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동일하다. 건물만 을이 샀죠. 자, 철거약정 없으니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 태어났어. 법정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자, 이제 건물을 팔았죠. 이 병 소유권 등기만 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 취득 못 했겠네요. 여전히 지상권자는 암놈, 을. 자, 어떻게 등기 박아야 되느냐? 직접 들이댈 수는 없겠지. 대위. 자, 토지 소유자가 쳐들어오죠. 너 내 땅 사용 지상권 없구나. 철거해. 안 됩니다. 신측에 반해. 전화 한 통이면 등기 박아버릴 수 있는 이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는 신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대신 월세는 내야지. 지료는 내야지.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오, 됐어요. 이제 오늘 지역권. 오늘 저당권까지 다 가더라고요. 다른 하고서 해봤어요. 살짝 벅차게 갑니다. 공동저당까지 다 갔어. 어제 다른 학원에서 했어요. 우리도 가야지. 자, 지역권 갑니다. 그래서 지역권, 네, 지상지역 두 번째 용익물권 페이지 318페이지 318페이지 지역권은 이 부분을 봐야죠. 자, 기존 통로 있어요. 하지만 옆집으로 통행하는 게 더 빨랄 때 계약하죠.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통행 지역권 취득. 자, 그러면 오른쪽 땅 편익이 부족해서 편익이 필요하다. 요역지. 왼쪽 빗금친 부분 편익에 제공되는 땅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역권 나오면. 편익에 이용하죠. 통행 지역권. 자, 중요한 게 3번이죠. 3번 왼쪽.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해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전부 해야 되니까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지역권은 태어나야지.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위안은 안 되지. 일부에는. 하지만 대안은 일부에 되겠죠. 자, 오른쪽 성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보정성, 수반성. 법점은 그대로 나와요. 1항, 2항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해서 함께 이전. 외워요. 지역권은 종놈, 수반성이죠. 주인이 팔리면 소유권이 지역권은 쫑이니까 함께 이전, 수반성. 제2항, 지역권은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도 하지 못한다. 자, 넘깁니다. 불가분성.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놈이 취득 좋은 것은 함께 누려요. 같이 취득. 맨 밑에 한 놈이 지역권 소멸시효로 날라갈 걸 스톱시켰죠. 좋은 거. 함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중간 두 번째 제1항.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불가분성 안 한 게 하나 있죠. 첫 번째 조문의 제2항. 이걸 하려면 오른쪽을 잠깐 봐야 돼. 지역권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한해 취득시할 수 있다. 20년간 통로 개설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되겠죠. 자, 취득시효하면 다음 페이지 있나? 맨 밑에 있거나 손해는 보상해라. 이게 중요해요. 손해 보상해라. 주의 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안한 갈까요? 법조문 제2항. 자, 봐봐요. 이거예요. 제2항을 볼게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자, 무슨 말일까?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되는 효력이 없다.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봐요. 그림. 오른쪽 땅이 A, B, C 세 사람이 공유합니다. 자, 통로가 있어요. 기존 통로가. 옆집으로 다니는 게 빨라. 그러면 계약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갑이 소유사라. 여기가 강원도 땅인데 왼쪽 땅 주인 갑이 한 번도 안 내려와. 한 1년을 기다려봤는데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어요. A, B, C가 지들이 무단으로 소유자랑 계약하지 않고 통로 개설해서 내일 모레가 오늘이 여기야 여기. 내일 모레가 20년. 그러면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다니면 지역권을 취득시효로 취득하겠죠. 방금 본 계속되고 20년 표현 통로 개설하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시효 돼요.
이틀 남았어. 20년 된 날짜가. 나쁜 놈들이지. 그죠? 허락 없이. 그것도 통로 개설해야 또 취득시효 되니까 통로 열심히 개설했어. 이틀만 지나라 했죠. 그런데 이 시점에 서울에서 갑이 내려왔죠. 갑이 보니까 지 땅을 옆집 놈들이 허락 없이 20년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갑은 가만히 있는다? 화를 낸다. 화내야지. A를 만났어. 그리고 A를 만나서 갑이, 야 임마, 너 왜 내 허락 없이 내 땅 통로까지 개설해서 다니고 있어? 나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예요. 그러면 지역권 취득시효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다가 소유자가 넌 나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 소유자가 권리 행사하면 진행되던 취득시효가 스톱돼요. 진행되는 게 스톱돼. 지역권 취득이 스톱된 거야. 이게 취득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도 있죠? 시효는 중단 제도가 있어요. 내가 돈 빌려주고 돈 갚어? 안 한 지 내일 모레 10년. 오늘 돈 갚어? 그러면 스톱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면 진행되던 시효는 스톱되는 거예요. 이게 시효 중단 제도인데 지역권 이틀 후면 취득할 걸 권리자가 갑이 나가! 한순간 취득시효가 스톱돼 버려요. 스톱. 취득이 중단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갑이 그때 이날 만난 게 A야. A. 세 놈 중. B씨는 어디 갔어? 네 동지들은 어디 갔어? 하니까 B씨는 해외여행 갔대요. 크루즈에. 코로나 걸려서 크루즈선에 이제 갇혀있대. 어쩔 수 없이 B씨한테는 나가 갑을 못했지. 자, 그러면 A한테는 지금 취득시효가 중단됐어요. 이 취득시효 A에 대한 중단 효력이 B, C,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 중단 효력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느냐, 같이 중단되느냐. 자, 분명히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좋은 것은 함께 누리고 안 좋은 건 너만 죽어였어. 오늘 안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지역권 취득시효가 스톱됐다는 얘기는 공유자 A, B, C 입장에서는 안 좋은 현상이죠. 이틀 후면 지역권을 권리를 취득할 걸 스톱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만 죽어. 너만 당해. 우리한테는 취득시효 중단된 효력을 미치지 마. 안 좋은 건 혼자 독박서예요. 따라서 취득시효 A한테 한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B, C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 그래서 A만 취득시효가 중단되고 B, C는 그대로 이틀이 진행돼요. 그러면 이틀 후 취득시효가 완성돼 버려요. 무슨 얘기냐? 이제 갑 입장 생각해봐. 갑 입장에서 오른쪽 놈이 세 놈인데 그중 한 놈한테에서는 취득시효 중단이 안 돼요. 이유? 이틀 후 B씨가 지역권 취득시효를 먹죠. 그러면 공유자 첫 번째 제1항이 작동돼. 한 놈이 취득하면 다른 놈도 같이 취득. 이틀 후면 A도 또 취득해버려. 제1항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 갑은 한 놈한테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권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모든 공유자 A, B, C 모든 공유자 전부한테 해줘야 취득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한 놈한테에서는 이틀 후 이놈이 취득시효 완성하면 이놈도 같이 취득 제1항이 또 작동돼 버려요. 결국 외웁니다. 이해하시고. 이게 지역권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잘 모르거든. 듣긴 하지만 뿌리가 없잖아. 기초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이 그림을 가지고 훈련하셔야 돼. 서울에서 갑이 내려와서 세 놈 중 한 놈한테서는 중단되지 않는다. A, B, C 모두한테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세 놈한테 다 공유자 전부에게 나가! 해야 비로소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야. 한 놈한테서는 안 돼. 나가! 안 좋은 건 우리한테 영향 미치지 마예요. 자, 그럼 오용지문 이렇게도 나오죠. 이 역시 오른쪽 땅이 공유인 경우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 되기는. 한 놈한테서는 취득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 그래서 취득시효를 여기 시효를 건 기간을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지역권 행사하는 오른쪽 놈 모든 공유자에게 해라. 따라서 모든 공유자에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 법을 어렵게 만들잖아. 긍정으로 좀 하지.
모든 공유자에게 해라 이렇게 좀 법을 좀 만들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해라. 이중부정으로. 이중부정 아주 나쁜 우리 국어 문어체예요. 이중부정.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 좋아. 근데 그게 촌스럽대. 이중부정이 조금 뭔가 있는 것 같대. 말을 빌빌 꼬으니까 그런 거야. 망한 거야. 그러니까 법을 지들만 하려고 그 있잖아요. 말을 어렵게 돌리는 거. 된 거야, 만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공유자에게 해라. 그 말을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별 3개 하시고 불가분성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마지막 별 3개짜리였어.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끝난 거야. 넘깁니다. 지역권의 효력. 다음 페이지. 지역권의 효력. 여기서는 법조문을 보기 전에 법조문을 볼 건데 왼쪽에 법조문이 있고 오른쪽에 법조문이 있죠. 왼쪽 하나 오른쪽 3개 윗 3개. 자, 이걸 공부할 건데 이거 안 중요해요. 30년 동안 한 번 났어. 한 번. 그러니까 오늘 보고 영원히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한번 보고. 자, 설명 들어봐요. 법조문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 땅이 요역지 지역권자, 왼쪽 땅이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 설정자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자가 요역지 소유자예요. 자,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그죠? 통행만 하지. 그래서 여러 개가 성립될 수 있어요. 1번 물 끌어 쓰는 용수지역권, 그 후 2번 용수지역권. 즉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물권이지만. 통행 지역권도 마찬가지지. 을이 통행할 수도 있고 여기 병도 이렇게 통행할 수도 있고 같이 통행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 물 끌었습니다. 여기다 수도관 매설할 때 1번도 매설할 수 있고 2번도 매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1번이 태어나고 2번이 태어날 수 있죠.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지역권 점유권은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일물일권주 예외라고 하죠. 자, 그러면 1번, 2번이 있으면 누가 이겨? 1번이 이겨요? 2번이 이겨요? 1번이 무조건 이기지. 그러니까 넘버 1이지. 얘는 넘버 2니까. 그래서 2번은 1번을 방해하지 마라. 그 조문이 시험에 나와요. 그게 왼쪽 조문의 제2항이에요. 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가장 쉬운 조문이에요. 승역지에, 그 왼쪽에 수개,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2번 지역권자는 선순위 1번 지역권자의 물 끌어 쓰는 거,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면 그래 후보하는 선바 방해하면 안 되지. 맞는 지문. 이제 용언이 안 봐도 이해됐죠? 이거 장난도 못 쳐. 너무 쉬워서 그냥 흘러갔어요. 자, 이제 봐봐요. 자, 봐봐. 오른쪽 땅 요역지가 을이 아니라 을이라 하죠. 을이 성인 저씨에다가 이름은 퍽이에요. 저퍽. 저씨의 이름은 퍽. 아주 이름도 좋죠. 저퍽이야 을이. 근데 을이 오른쪽 땅 요역지에 살고 있는데 친구들 9명하고 같이 합숙을 해요. 같은 일당이에요. 자, 갑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멀리서 물을 끓였어야겠는데 수도관을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끓여 쓰고 싶대요. 그러면 돈 내고 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짜로 하래. 무상 가능하거든요. 무상 지역권 가능해요. 유상 무상. 돈 안 낸대. 갑은 돈 받고 싶지만 저 폭씨가 9명인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했지. 근데 하나 더 요구하네. 네가 설치하래 수도관을. 갑보고 승역지 소유자로 하여금 수도관 설치하고 고장나면 또 고치기까지 하래요. 설치 및 수선 의무를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승역지 소유자가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죠. 계약 내용에 따라. 그게 지금 어디 하느냐. 오른쪽 두 번째 조문이에요. 승역지 소유자 설치 의무. 자, 그러면 이제 들어봐요. 갑이 계약에 따라 지가 수도관 설치했고 고장나면 고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도관이 펑크가 나서 물이 펑 파열되면 지가 고칩니다. 한 번 터졌어. 고쳤어. 100만 원 들었어. 두 번 터졌어. 또 돈 들었어. 자꾸 터져. 계속 터져. 벌써 1000만 원 손해가 났어. 지가
수선해야 되니까. 계약 내용에 따라. 그러면 갑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래서 이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설치 수선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계약은 파기 못해. 왜? 목숨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결국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 방법. 그래서 땅을 팔고, 에이, 나 이사 갈 거야. 병한테 팔아 제낍니다. 그럼 병은 이 승역지의 특별승의 매수인이죠. 새로 들어왔지. 이제 병이 이사 들어왔지. 가만 보니까 전에 소유자가 이 수도관 고치는 의무, 설치는 이미 돼 있으니까 부담한데, 설마 이걸 내가 하지는 않겠지. 해요. 이게 두 번째 점, 의무 승계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좀 볼게요.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왼쪽 놈 갑이 지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 수도관을 열고요. 수도관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 갑 돈으로 설치하고 고장나면 네 돈으로 고쳐. 이 계약이죠. 자, 이때 벗어납니다. 갑은 팔아 제낍니다. 이때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병도 이 의무 부담한다. 이 의무 부담한다. 오로지 지역권자를 위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땅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도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승계된다는 얘기예요. 승계된다. 이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벗어나느냐? 가만 보니까 이 수도관이 매설된 저 빗금친 부분이 토지 가격이 500만 원밖에 안 해. 수도관이 매설된 지역권에 필요한 이 부분 땅이 땅값이 50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벌써 수리비를 1000만 원 든 거야. 앞으로도 계속 고장날 것 같아. 그러면 갑은 야, 땅 소유권 줄게. 넌 먹어. 아예 땅을 소유권을 넘겨버려요. 이게 바로 소유권 위기라고 해요. 그게 밑에예요.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 자, 여기서 여기 별 3개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기는 승역지 소유자 왼쪽 놈은 이 용수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에 지토지 소유권을, 저 빗금진 부분 토지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소유권을 위기 넘긴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넘겨서 전 조문에 있는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난쳤느냐? 주어하고 상대방을 장난쳤어요. 승역지 소유자는 이걸 요역지로 바꿨고 지역권자를 지역권 설정자에게 이렇게 장난쳤으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누가 넘겼다? 승역지 소유자 갑이 지 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했다. 이렇게 훈련하시란 얘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 땅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했다. 소유권을. 그래서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가 오른쪽 놈 이렇게 하셔야 돼. 지역권자에게 지 땅, 빗금친 땅 소유권을 넘겼다. 이렇게. 이 주어 상대방 이걸 장난쳤으니까. 이게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예요. 여기만 별 3개예요. 자, 이제 하나 더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건 맨 위에 조문이 있네. 이거 쉬워요, 되게. 자, 조문 읽어보면 이해가 바로 돼. 제1항, 맨 오른쪽 맨 위 조문이요. 마지막 조문이요. 승역지 소유자는,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왼쪽 놈은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이 공작물, 수도관을, 이제 조폭 아니에요. 선량한 사람이에요. 오른쪽 사람은. 오른쪽 사람이 설치한 수도관을 승역지 소유자 왼쪽 놈 값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제2항. 시험 제2항이 나와요. 전항의 경우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는 이익을 받는 비율로, 수익 정도의 비율로 이 수도관에 설치 보존 비용이 나왔다면 수익 정도 비율로 같이 분담 좀 해줘라. 말 되죠? 이익 받았으면 비용 좀 분파이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수익 정도 비율로 당연히 비용 좀 같이 나눠 부담해줘야지. 분담. 맞는 지문. 이걸 장난을 치면 금방 잡아채겠지. 그게 장난 안 쳐. 그게 장난친 건 겨우 이거 장난쳤지. 승역지를 요역지로 장난치고 권자를 설정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하, 승역지 소유자는 왼쪽 놈의 지 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넘겨버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조문이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한 번. 이제 앞으로 저는 안 할 거예요. 앞에 아까 했던 거 있죠? 그게 주거라고 나와. 주거라고. 이거 언젠가 또 한 번은 더 나오겠지. 한 번은. 하지만 30년 후에요. 30년 후. 여러분들
이거요. 수익 정도 비율로 설치 비용, 보존 비용 분담해줘라. 말이 되지. 조건 끝났어요. 조건 끝났어. 밑에 지역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인정되지? 아니다. 오른쪽 맨 밑에. 가장 중요하죠. 자,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일단 전세금 줘야 되고 영익물권적 성격, 담보물권적 성격 다 있죠. 막 기초는 지금 안 할 거야. 안 한 게 있어서. 자, 넘깁니다. 그냥 안 한 거 할게요. 전세권 안 한 게 꽤 되거든요. 자, 취득 327페이지 오른쪽 327 오른쪽에 8번 볼게요. 맨 위 동그라미 8번 이거예요. 자,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 설정 등기 이거 유효로 추정된다. 대부분 판례예요. 무슨 말일까? 전세 기간이 한 달 후에 시작돼요. 그러면 전세권은 반드시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박아야 되잖아요. 이 등기를 기간 시작되기 전 한 달 전에 오늘 박은 거야. 의리. 전세권자 의리. 그러니까 누군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아니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면 아직 전세권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벌써 등기 박아놓으면 이 등기는 무효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그래서 사건화된 거예요. 자, 법원으로 왔습니다. 기간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박은 이 등기가 과연 현재 시작되기 전에 이 때문에 무효냐 효력이 없냐 이 등기가 시작되면 요 땅 하고 그때 박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의제기한 사람한테 당신은 참 준비성이 없네요. 미리미리 박아야지. 뭐 요 땅 하면 그때 등기소 갈 거요? 요즘 등기소 등기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일주일 걸리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박아도 괜찮아요. 안 팔래요. 이해되죠? 기간 시작되기 전에 박은 등기도 유효로 끝나야지. 한국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하니까 미리미리 가서 약속 장소도 가서 기다리고 해야지. 요 땅 하면 도착하고 말이야. 말이 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요. 기간 전에 박은 등기도 괜찮아. 한국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성이 철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기간 시작되기 전에 박은 등기도 유효한 걸로 추정된다. 유효. 이걸 유효로 끝나면 맞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하니까 어차피 내일 모레 시작되잖아요. 이것도 실체관계 부합유예요. 아직은 현재 효력 발생은 안 했지만 미리 박는 게 어때서 그래요. 오, 이해됐어. 자, 이제 하나 더 해요. 밑에 전세금 지급에 프린트물이랑 같이 보세요. 프린트물 항상 옆에 같이 기본서도 제가 보겠지만 제가 프린트물 순서대로 강의하니까 옆에 놓고 같이 보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 전세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거 봐야 돼요. 자, 흑판 설명은 그래도 같이 들으셔야 돼.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거 아니고 기존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자, 이게 오른쪽 2번에 있는 두 번째 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4번 나왔어요. 별 3개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설명 들어봐요.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죠. 성립 요소지.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 그러면 전세금은 꼭 우리 갑 아파트의 전세금이 3억이래. 자, 우리 전세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전세금 3억이래. 그런데 부동산에서 갑을 만났더니 너 말이야 내가 1년 전에 너 3억 빌려줬잖아. 왜 안 갚어? 자기 채무자인 거예요. 주인이 전에 돈 빌린 사람이야. 돈 안 갚고 있는. 그러면 3억을 우리 갑한테 전에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 얘 집에 지금 전세 들으려고 부동산에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의리라고 생각해봐. 기존 돈 갑한테 빌려준 3억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전세금 3억을 또 줄 거야? 바보지. 전세금 또 계좌에 차면 바보지. 돈 못 받은 사람이 왜 줘? 그러니까 갑! 너 전에 내가 빌려준 3억 있지? 그걸로 전세금 퉁쳐. 그럴 수 있다 판례요. 이게 바로 전세금은 반드시 현금 박치기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빌려준 돈,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와요. 전세금은 꼭 현실적으로 줄 수 받을 수예요. 주고받고 현금 박치기 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 수수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대신 가름할 수 있다. 그대로 별 3개. 어렵지 않죠?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왜 전세금을 또 줘야 돼? 통치해야지. 이해됐어. 자, 인도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자, 전세권 취득은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따라서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인도라는 게 뭐야? 이사 들어가는 거죠. 이 집에 이사 들어가는 것은 전세권 성립 요건, 취득 요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등기 박으면 전세권 취득하는 이사는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판례를 할 거예요. 자, 설명 들어봐요. 이게 우리 시험 기출 지문 그대로예요. 프린트 아마 없을 거야. 프린트 없어요. 이거 제 강의 안 하려다가 그냥 추가로 넣어버렸어요. PPT. 프린트는 없어. 자, 흑판 봐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다. 뭔 소리까? 대부분 판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전세권이 어떤 목적이다?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이네. 무슨 얘기냐? 우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금이 3억인데 얘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용익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목적으로 간 거예요. 전세권도 저당권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요. 빌려준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으니까 저당권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우선 변제권. 전세권을 저당권 같이 이용한 사람이에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어. 자, 그럼 이 사람은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쳐서 우선 변제 땡기는 거기만 관심이 있지 얘 들어갈 생각이 없어. 사용 목적이 아니라 얘는 용익물권적 담보물권적 두 번째 오로지 담보 목적으로만 전세 설정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사를 안 들어가. 이사를 안 들으니까 또 누군가 이의제기를 했어. 판사님, 얘요 전세 등기 박아놓고요 지금 계약 기간을 보니까 2년인데 지금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사를 안 들어가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이 있으니까 얘 이 등기 뭐예요? 얘 없애버리세요. 사용을 안 하니까. 물권법은 강요규정이죠. 전세권은 사용해야 돼. 따라서 얘는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을 입장에서는 이사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누군가 이의 제기한 거지. 얘 사실 들어갈 생각이 없었거든. 혹시 돈 안 갚으면 경매를 날려야지 담보물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에 박았으니까. 그냥 누군가 이의 제기하니까 판사가 물어봤죠. 선생님은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담보 목적이라면서 들어갈 생각, 아니요. 저 곧 들어갈 거예요. 아직 계약기간 6개월 남았네요. 곧 들어갈 거예요. 하면 괜찮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현재는 이사 들어가지 않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인도받지 않았으나 이사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 말이 제일 쉬워요.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래. 즉 우리 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저는요 담보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너 무효.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장래 전세권자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거지. 저는 이사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담보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무효입니다. 용익물권적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완전히 사용 안 한다면 배제시켰다면 안 들어간다면 무효입니다. 하지만 얘는 그렇게 답 안 했지. 왜? 아니까. 저요 곧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이 장래 전세권자의 이사 들어가서 사용한다는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란 얘기지. 즉 저 곧 들어갈 거예요. 저 곧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이야. 그 말. 그래서 현재는 이사 들어가지 않았으나 저 곧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사용을 배제한 것만 아니라면 곧 들어오면 되잖아. 그래서 유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전세권은 유효다. 곧 들어온다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해됐죠? 현재는 이사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목적이
배제되지 않았다면, 즉 들어온다면 이 전세권은 유효다. 그게 왼쪽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고득이에요.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 설정했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즉 아직 이사 들어오지 않은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걸 완전히 배제한 것만 아니라면 이 전세권은 유효다. 부인할 수 없다. 그게 유효다 그 말이에요. 결국 느끼란 얘기요. 그렇구나. 현대는 인도와 관한 판례. 현재 인도받지 않았지만, 즉 이사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이사 들어올 생각만 있다면 이 전세권은 유효다. 그대로. 자, 이게 인도와 관한 대부분 판례였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전세권의 효력.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을 생략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진도 때문에 복습 못 해드릴게. 아유, 10년을 넘지 못해요. 자, 건물 전세 329페이지. 건물 전세 1년 보장해 줍니다. 건물 전세 법정갱신 인정됩니다. 토지 전세는 이딴 거 없어요. 건물만 1년 보장, 건물만 법정갱신. 이유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래서 주임법이 83년에 만들어졌을 때 이게 물권법이 개정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법정갱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동그라미 2번. 왜 그러겠어요? 법정갱신. 민법은 무조건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자, 4번. 법정갱신이니까 등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은 이제 효력 가는 거예요. 왼쪽 법정 두 개를 우리가 안 했어요. 이걸 할 거예요. 자, 이거 어렵잖아요. 첫 번째 조문 제1항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자, 무슨 말일까? 내용은 길죠. 흑표 한번 봐요. 타인 토지 건물의 전세 설정했네요.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이 점을 그대로 떠요. 그러면 제가 노란색을 해놨죠. 이걸 범전적으로 잡으란 얘기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 그러면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이죠.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니까. 그래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우리 저당권에서 했죠. 저당권의 효력도 종된 권리에 미치잖아요. 똑같아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도 종된 권리에 미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림 봐봐요. 이 지문 나오면 맞힐 수 있어요. 왜? 저당권 공부하니까 쉬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이 나오면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그럼 종된 권리에는 미친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되게 중요해요. 자, 타인 토지 건물의 전세 설정. 자, 그림 봐요.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요. 땅은 A, 건물은 갑. 타인 토지, 남의 땅의 건물이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갑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A를 찾아가야 돼. A야, 나한테 지상권 좀 줘. 나한테 토지 임차권 좀 줘. 이런 식으로, 물론 처음에 이것부터 하겠죠. 처음에 지상 임차권 설정하고 그거 올려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어찌됐든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상 임차권을 갑은 설정해 놨어. 그 후 건물에 갑이 들한테 전세를 준 거예요. 타인 토지 건물에 전세 설정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지상권 임차권 먼저 태어나 있어요. 이걸 안 해놨으면 철거되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 임차권을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해 놓고 그 다음 전세를 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들어왔겠죠. 이사 들어와야지. 그러면 을은 당연히 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 임차권을 누려야지.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 세입자가.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당연히 종된 권리인 지상 임차권에 미친다. 그 얘기는 전세권자가 이 임차권으로 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사용하는 건 세입자도 사용해야지 그 말이에요.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얘기는 건물 전세권자도 주인이 설정해놓은 이 지상 임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이 누릴 수 있다. 그 말을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 임차권에 미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2항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갑이에요. 건물 소유자 갑은
전세권자, 세입자, 을 동의 없이 이 지상임차권을 막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일까? 전세 설정자는 갑이에요. 건물주인 갑은 전세권자, 을 동의 없이 막 이 지상권, 임차권 소멸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하지. 절제 그러면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건물주인은 함부로 전세권자 동의 없이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이 항은 돌 중요하고 1항 별세계에서 1항. 자, 이제 두 번째. 법정지상권. 전세권에서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전세권에서. 자, 이건 장난을 치니까 잘 봅니다. 법정은 제1항.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그 후 건물에 전세 설정했네요. 그 대지에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아하, 뭔 소리까? 자, 그림 봐요. 그림을 봐야지. 그림 봐요. 이게 방금 본 법정 그대로 박아놨고, 토지 건물이 갑갑 동일하다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건물에 전세를 줘. 갑 건물에 을한테 전세를 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갑과 동일하다가 건물 전세 줬어. 그러다가 갑이 토지 건물 중 토지만 A한테 팔아. 토지만 팔아. 대지의 특별 승계인, 토지의 매수인. 갑으로부터 토지만 산 A는 대지의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법이 얘가 토지 소유자죠. 대지의 특별 승계. 토지 소유자 A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법이. 그러면 토지의 특별 승계는 동일하다가 A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 법조문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법조문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이 태어나. 그런데 이 건물에 전세를 줬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이 건물 전세권자를 위해서 갑에게 지상권을 주는 거예요. 전세권자를 위해서. 만약에 이 법조문이 없어도 갑은 법정지상권 취득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전세권 관련 조문들은. 그래서 건물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누구한테 지상권 준다? 갑한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저놈을 위해서 전세권에 법정을 뒀지만 이놈한테 주는 게 아니요. 전세권자한테 왜 줘? 지상권을. 얘는 2년 살다 나가랜데. 지상권은 30년짜리죠.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건물 소유자. 30년짜리니까.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이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가 설정자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게 전세권에서 나오는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설정자 자리에 전세권자에게 이렇게 장난을 쳐. 세입자가 지상권 취득하는 거? 아니요. 뭐 전세권자는 2년 있다 이사 갈 사람인데 지상권은 누가? 소유자인 설정자. 이 질문이 나오면 설정자로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지와 결국 문장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문장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대지의 특별 승계. 봐봐. 이거를 느끼란 얘기예요. 토지 건물이 각각 머릿속으로 각각 동일하다가 토지의 특별 승계. 아, 토지만 팔았구나. 동일하다가 각각 동일하다가 토지만 팔았구나. 대지의 세 소유자는 누구한테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바로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가 아니라 별 3개. 설정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게 전세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이에요. 저당권에서도 법정지상권 조문이 있고 저당권 실행 경매. 전세권에서도 토지가 팔렸을 때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에게 지상권 주는 법정지상권 조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2항. 자, 그러면 전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 이놈이죠. 토지 소유자 A는 딴 놈한테 타인에게 이 토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설정하지 못한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설명 들어봐요. 자, 봐요. 이 갑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이 태어났죠? 그러면 여기 봐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는 이 토지에 대해서 남한테 세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상권은 배타적 물권. 갑이 30년짜리 지상권 주려는데 딴 놈한테 지상전세 임대하면 부딪히지, 갑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상권이 태어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딴 놈한테 밑에를 봐요. 지상전세 하지 마라. 임대도 하지 말고. 왜? 갑이 지상권자니까. 딴 놈한테 세 주지 마라. 자, 2항은 나중에요. 덜 중요하니까. 어차피 장난도 안 쳐. 1항이 중요해. 이 두 개 조문은 아셨죠? 2항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후에 해요. 자, 그래서 법정상고지 봤죠. 양도.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전세권의 양도. 넘겨야 되죠.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요. 전세권의 양도. 처분이죠. 자, 다음 페이지 왼쪽이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도 있다. 그중 양도 2번에서 우리 대본 판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대본 판례 별 3개짜리 볼 거예요. 자, 봐봐요. 전세권, 전세금 반환 채권.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그러면 채권이 주, 전세권은 쫑이에요. 담보물권적 성격에서. 채권이 주, 전세권은 쫑. 자, 우리 1년쯤 살다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때 얘가 팔려면 병한테 함께 팔아야 돼. 채권도 팔고 전세권도 팔고 주인하고 종놈은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부종성 수반성. 자, 그런데 이제 합니다. 판례. 존속기간 중, 즉 1년쯤 시점에 우리 전세권은 안 팔고 전세금 채권만 병한테 팔 수 있느냐. 지가 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사 갈 때는 함께 팔아야 돼. 근데 우리 이사를 안 가. 이사는 안 가면서, 즉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전세금 채권 3억만 병한테 팔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전세금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어요. 기간 중에는. 기간 중에는 전세권은 안 팔면서, 즉 지가 계속 살면서 전세금 채권만 돈이 필요하다고 깡에서 3억짜리 2억 5천에 팔 수 있거든요. 전세금 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없어. 아이고 고마워라. 분리 떴네. 분리 뜨면 못한다는 얘기. 왜 그러느냐? 우리 전세 살면서 전세금만 보내버릴 수 없어요. 왜?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예요. 따라서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이 없어? 팔아제껴서 그거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한테는 반드시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필수 요소니까. 그래서 전세 살면서 전세금 채권만 분리 양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채권만 그동안 우리가 존놈만 났죠. 여기는 반대야. 여기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채권, 전세금 채권만 기간 중에는 팔 수 없어요. 이유, 분리되면 안 돼.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이 없어? 팔아제껴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단 예의가 있어요. 우리 현재 팔아제끼는 게 아니라 1년 후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겠죠. 그때 소멸을 조건으로 너 그때 가져가 라는 조건부로는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예요. 자, 그거 내용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어요. 함께 존재해야 돼.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이게 중요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즉 사는 동안에는, 기간 중에는 전세권은 남기면서 안 팔면서 전세금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 확정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우시고. 그러나 예외.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나타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지금 넘긴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가져가 그거예요. 이 두 개 별 세 개에서 그대로 외워줘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있는 게 그게 기출 지문이니까 그걸로 이제 훈련하시면 돼요. 단 기간이 말려 있어. 자 봐봐요.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이제는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간 만료하면 소멸하니까 이제는 채권만 팔 수 있겠죠. 전세권 없어졌잖아. 물론 담보물권적 성격은 있지만 그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이 끝났어. 전세권 소멸했네. 그러면 채권만 이제는 팔아도 되겠네. 기간 중에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끝났는데 뭘 붙어 있어. 끝났는데. 전세권 소멸했는데. 그게 4번이에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거나 또는 중간에 합의 해지 등으로 어찌됐든 소멸하면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해요. 말이 길 뿐이야. 그래서 처분 됐어요. 10분간 쉬고